30살 무렵과 매연방의 20대가 담겨있는 영화를 2026년에 우리가 지금 극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저는 장국영보다 형이 되어버렸고 약간 어수선한 시작이 됐지만 재밌네요,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밖에서 먼저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마치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이제 지금 다시 마치 처음 하는 얘기처럼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리 배우께서 진행을 했었던 MBC 라디오 FM 영화 음악을 한예리 배우가 버리고 떠난 뒤에 어쩌다 보니 제가 그냥 그 자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김세훈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신자. 일단 그 연지구라는 영화는 이번에 처음 보신 건가요? 네, 저는 이번에 처음 봤고요. 네. 좀 보면서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한국에 들어왔던 홍콩 영화는 좀 액션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코미디거나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많았어가지고 압도적으로 많았어서 일단은 더 유명했던 홍콩 배우들을 그런 식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뭐 아비정전이나 타락천사 이런 걸 먼저 보기 전에 뭐 취권이나 이영걸이나 뭐 아니면은 영본색 이런 걸 먼저 만났었다가 그 시대 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연지구를 보고선 좀 되게 다른 느낌의 영화이고 그리고 다 또 다른 홍콩 영화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평론가들의 평을 보면 홍콩 영화계에 만연했던 갱스터 영화에 질식할 듯한 그 시대에 루즈가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홍콩 영화의 일반적인 장르, 우리가 자주 보던 장르의 영화에서 좀 벗어나 있는 작품이라는 독특한 게 있고요. 혹시 여기서 연지구를 오늘 처음 본 게 아니라 예전에 한국에 처음 소개됐을 때 보시고 오늘 다시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 모두 다 오늘 다 처음 이 작품을 보신 거예요? 네.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아니요, 끄덕 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그 예전에 소개될 때는 인지구라는 제목으로 조금은 잘못된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었고 저도 이거는 비디오로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저도 이번에 연지구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이 큰 화면으로 보는데 일단 영화가 어떻다, 연출이 어떻다를 따지기 전에 극장에 앉아서 처음 영화가 시작하는데 매연방 얼굴이 딱 나오고 조금 이따 장국영 얼굴이 딱 나오는 순간 이게 뭔가 그냥 다 허물어지는 듯한 그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연방의 젊었을 때 얼굴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되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그 벽지 앞에서 이렇게 연지를 바르잖아요. 그때 연지구가 일단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루즈라고 이제 떠가지고 연지구가 그 연지를 말하는 구나라고 알았고 구는 그 형태를 말하는 거구나를 이제 그 나중에 알았고요. 그렇게 벽지 앞에서 이렇게 세팅하는 모습을 보는데 묘하게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벽지 앞에 있던 탕웨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장센들이 또 이렇게 화려하게 겹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화류계 언니들의 이름과 막 그리고 그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생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방 기방? 정도? 네, 기방의 화들이 막 나올 때 뭔가 이 시대 때 뭔가를 이 사람이 좋아한다. 네, 감독이 뭔가 좋아한다. 그리고 되게 화려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그 한국에서는 홍콩 영화가 홍콩 영화로 묶이긴 하지만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나 홍콩 영화 좀 봤어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왕가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한 그룹이 있고, 물론 저처럼 왕가의 영화도 좋아하고 두루두루 다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있지만, 저는 네, 다 두고 그죠. 좋아해요. 홍콩 영화 중에 왕가의 영화를 만약에 하나의 좀 분류로 만약에 좀 뺄 수 있다면 나머지 분류가 이제 또 하나의 홍콩 영화를 구성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기억나는 감독들은 서극이라는 감독의 무협이나 아니면 오우상 감독의 느와르나 아니면 뭐 성룡이나 뭐 주성치의 코미디 영화나 이런 식의 영화들을 하나를 뭉뚱그려서 만약 홍콩 영화로 만약에 부를 수 있다면, 실제로 한예리 배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릴 때와 성장기 학창 시절에 그 홍콩 영화를 좀 찾아보고 좋아하는 관객이었어요. 일부러 좀 찾아보고 좋아하는. 그렇기보다는 TV에서 하는 홍콩 영화를 즐겨봤던 학생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해주지 않는 홍콩 영화 잘 몰랐고, 그리고 뭔가 학생 때 극장에 간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극장을 갔고, 그 이후에는 TV에 나오는 도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런 게 홍콩 영화구나 하면서 막 따라다니고 막 네. 손에서 뭐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러면서 홍콩 영화를 봤었죠. 근데 어떻게 매연방을 그때부터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제가 매연방이요. 취권 2를 봤는데 네. 거기서 너무 매력적인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매력적이고 뭔가 그 나이는 분명히 어린 것 같은데 무슨 부인으로 나와요. 황부인인지 뭔가 이렇게 나와서 송룡보다 나이가 많은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무술 경연대회에 나온 약간 나이 있는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남자로 변신해서.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그런 남장이었나요? 네. 역시. 네. 이 아니타 무인은 중간에 장구경의 대사에서 나오는 뭐 화장한 얼굴, 화장하지 않은 얼굴, 뭐 이런 얼굴 저런 얼굴 다 좋아한다는 게 실제로 그 당시에 홍콩의 관객들이 매운방을 좋아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뭔가 좀 보이시하고 중성적인 매력도 있으면서 또 무대에서 노래할 때는 그 당시에 뭐 가령 마를렌 디트리나 마돈나 같은 사람과도 비교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사람이라, 사실 한국에서 매연방을 생각하는 것보다 홍콩에서 매연방은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훨씬 하나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수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요 영화의 시작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예리 배우가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 자체가 사실은 매연방이 시작이거든요. 장구경이 시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크게 좀 세 가지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벽화라고 하는 원작자가 있고요. 원작자의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데 제작자로 나선 성룡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룡이 있고요. 바로 그 성룡이 제작하는 연지구를 연출하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나온 광군붕이라는 감독, 이 세 명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기획인데, 이벽화라는 작가는 이 작품의 원작 소설도 썼지만 이 뒤에 폐왕별이라는 작품을 쓰게 돼요. 우리가 아는 폐왕별이의 원작자이신데, 폐왕별이를 쓰게 된 데에는 연지구도 지분이 있다고 해요. 이 영화에서 경극을 하는 장구경의 모습이 이벽화 작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실 어느 정도는 나중에 폐왕별이 캐스팅할 때도 이벽화 작가가 강력하게 장구경을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폐왕별이의 시작일 수 있는 작품이 그 연지구인 거고, 근데 처음에 그럼 여인은 매운방인 거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공리가 네. 그렇게 기방해서 그죠. 일을 하는 여자였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벽화 작가가 쓴 거는 여러분이 보신 이 대략적인 스토리인데, 성룡이 처음에 제작을 맡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시절에 다른 홍콩 영화처럼 만들고 싶었나 봐요. 영화 맨 끝에 보면 실제 그 영화 촬영 현장 나오잖아요. 와이어 달고 하늘 날아다니는 귀신 있잖아요. 네, 천연유언처럼. 네, 그래서 약간 천녀유언 찍고 1년인가 2년 뒤에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유행하던 때라 약간 천녀유언 같은 영화 한 편 만들어봐야지라는 그 생각으로 성룡이 기획을 추진하였으나, 광군문 감독이 전 그런 영화 안 찍을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하늘 날아다니는 귀신 말고 땅을 걸어다니는 귀신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 이벽화 작가의 소설은 액션 영화가 아니라 멜로 이야기라고 저는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제 방식대로 찍겠어요라고 해서, 광군문 감독의 그 색깔이 반영된 게 여러분이 지금 보신 연지구의 형태고, 매운방이라는 배우는 정해져 있었으나 이제 상대 배우가
처음에 뭐 다른 배우들이 물망에 오를 때 매연방이 장국영을 안 하면 안 해라고. 이 두 사람은 원래도 유명한 친구였고 그 뒷얘기 보면 근데 매연방이 실제로 어려요. 6살이 어리거든요, 장국영보다. 근데 가령 이렇게 그 비슷한 또래 배우들하고 모여 놀고 있을 때 장국영이 자기한테 눈길을 안 주고 다른 배우들하고 수다 떨면 질투를 했대요. 그래서 약간 장국영은 내 거라는 마음을 늘 좀 품고 있는 매연방이었기 때문에 장국영 안 하면 나는 이 영화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고집을 부려서 장국영이 상대용으로 결정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장국영의 연기구로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매연방의 연기구에 장국영이 이제 추가로 캐스팅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서 일단 이 영화를 이번에 처음 봤으니까 처음 봤을 때 대략적인 느낌부터 좀 궁금해요. 이 영화를 좀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찌됐건 초반에 좀 얘기를 했으니까 기방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난 장면을 이제 노래와 함께 이제 나오잖아요. 두 사람의 만남이. 근데 두 사람의 만남이 꽤 길어요. 꽤 긴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거는 무조건 사랑의 이야기이구나라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느껴졌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장면이 그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게 느껴졌었고요. 그게 또 배우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사랑이 확장이 돼서 이제 홍콩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게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글쎄, 어떤 시대를 사랑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 시대를 추억하고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하지만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영화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참 애틋한 영화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김이나 작사가하고도 이 연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관객분들 올려주시는 질문을 보니까 그걸 되게 궁금해해요. 이 여화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걸 과연 우리가 사랑으로 봐야 되느냐? 범죄 아니냐? 그래서 김이나 작사가랑 그때 우리 약간 좀 우스개로 이야기했던 게, 전체적인 이야기 개요만 보면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 나와도 되는 사건 아니냐? 예? 사랑을 이유로 사실상 남자를 살해하려 한 거 아니냐, 뭐 히든아이 같은 프로그램의 소재 아니냐, 충분히 그 이야기의 껍데기만 보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까지 죽음까지 선택하게 된 여하의 마음은 무엇이고, 그게 같이 죽자고 결심한 그 진방의 마음은 무엇이고, 그런데 또 다시 살아나서 계속 살아간 그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영화 속의 인물의 마음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실제로 이 영화를 본 관객이자 배우의 입장에서 이 영화 속에 일단 여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어떤 시대에서는 그게 가능했지 않았을까? 어떤 약속으로 정말 평생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50년이 지난 뒤에 현대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넌 그럴 수 있겠어? 아니, 나도 못 그럴 것 같아. 그럼 너는 기다릴 수 있겠어? 아니, 나는 못 그럴 것 같아. 넌 죽겠어? 아니, 난 안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서로 하잖아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결정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는 뭐 어떤 정보적인 것도 있을 테고 시스템적인 것도 있을 테고, 근데 그게 또 한 부분 홍콩에 남았던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영국에 이제 넘어갔을 때, 그리고 다시 반환됐을 때의 그 사이의 갈등으로 영국을 홍콩을 선택할지 말지, 아니면 다시 본토로 돌아갈지 말지, 아니면 본토에서 홍콩으로 올지 말지, 막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선택들이 사랑과 좀 되게 비슷하고 유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그때 사람들의 마음과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가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원작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원작에서 장국영이 맡은 남자 역할은 훨씬 더 찌질하고 훨씬 더 무능하고 훨씬 더 나쁜 남자래요. 네. 근데 장국영이 연기를 해버리는 순간
그런 남자는 불가능해져요. 안 돼. 네. 근데 저는 그게 감독의 의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감독은 이걸 정말 사랑 이야기로 그리고 싶었구나. 그리고 여화의 선택을 다른 식으로 오해하지 않고 저건 사랑이야. 정말 사랑해서 저런 거야 라고 관객이 받아들여 주기를 원했구나라고 제가 추측하는 건 뭐냐면 보통 저런 캐릭터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제 기억 속에 다른 뭐 문학이든 영화에서의 어떤 그 여자 캐릭터의 욕망 중에는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나 지금 내가 기녀로 살고 있지만 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뭐 탈출구나 그런 욕망이 어느 정도는 좀 깔려 있는 그 선택으로 그려질 때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 영화에는 철저하게 이건 그냥 사랑이야 라고 하는 걸 감독이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화라는 인물이 지금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장국영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저건 정말 마음이 끌려서 하는 행동이구나라고 관객이 보게 만들어서 뭐 다른 아무 주변 요소가 없이 오로지 그냥 사랑을 향해 직진하는 여화만 그리고 있는 반면 장국영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할 때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매연방은 잃을 게 안 보여요. 그냥 그야말로 영화에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사랑이 가능한데 장국영은 잃을 게 많은 사람이라는 게 영화에 담겨 있죠. 가족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야말로 한량이 있고 사실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무대에 서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매연방 캐릭터와 장국영 캐릭터를 그리는 게 살짝 차이가 나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매연방 캐릭터만큼은 이건 정말 사랑에 따른 행동이구나라고 그렇죠. 관객이 봐주길 바란 게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승에서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 진짜 사랑하니까 또 믿었으니까 3811 그거를 그렇게 오늘이 며칠이죠? 계속 이러고 지금 몇 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마 예전에 인지구 시절에 이거 보고 전화번호 3811로 정하거나 비밀번호 3811로 정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3811 좋네요. 저희는 4885 그죠? 무서운데 네. 4885 너지보다는 훨씬 더 낭만적인. 네. 근데 3811의 그 중국어 발음이 그 영화 속 광동어 발음이 한국어 발음과 굉장히 유사해서 일단 좀 놀라긴 했는데 조금 전에 한예리 배우가 말씀하신 홍콩에 대한 메타포를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게 1987년이 배경으로 한 88년 작품인데 뭐 여러분 AI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겠지만 영국령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로 이제 영국과 중국이 합의한 게 1984년이거든요. 1984년에 이제 홍콩은 앞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걸쳐서 이제 중국으로 갈 거야라는 이제 발표를 한 상황에서 3, 4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강동문 감독이 이야기하듯이 그 시절에 홍콩 사람들은 전부 다 불안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중국으로 넘어가서 불안했다기보다는 앞으로 홍콩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가 이제 시기인 것이고 그 당시 합의에 따르면 1997년부터 50년 동안 자치를 보장한 뒤에 50년 뒤에는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문구가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50년 불변이라고 이제 97년부터 50년 동안은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지만 그 뒤로는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간다라는 합의를 84년에 발표한 거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50년이잖아요. 영화에서 매운방이 50년 뒤에 홍콩에 와서 내가 알던 홍콩과 달라진 풍경을 보며 당황해하는 장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5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지금의 홍콩 사람들이 그때의 홍콩을 보면서 느낄 감정을 조금 투영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분석들이 충분히 가능한 이제 상황 설정이 이게 87년, 88년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낭만적이다라는 저 시대 때는 되게 낭만적이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어찌됐건 노래 가무가 다 나오잖아요. 가무악이 다 나오고 실제로 경극이 저렇게 막 또 나오고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주인공인 남자가 저렇게 도련님이지만 포기하고 예술을 배워보려고 해보고
그런 것들이 낭만이 있었던 좀 그런 시대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뭔가 영국의 영향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되게 당당하게 영화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잖아요. 어머니가 뭐 어떻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였으면 뭘 던지던가 뭔가 일단 김치통에서 네. 김치를 꺼내서 따기를 때릴 수도 있죠. 뭘 했을 텐데 뭔가 없어요. 순해요. 순한 맛. 아주 순한 맛. 심지어 차도 마시라고 하고 근데 차 이제 마시면서 싹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처녀들이 품고 나온 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K-드라마면 이제 돈 봉투를 내밀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 먹고 떨어져.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이제 딱 조근조근 이제 설득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별로 굴하지도 않아요. 서화도 하고서 딱 나와요. 근데 그런 게 아주 뭔가 자극적이지도 않지만 정말 이 사람이 사랑 앞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보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어머니의 태도 보면서 이거 되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신식 영화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 신식의 느낌을 지금 시대와 가까운 88년이 아니라 1930년대가 더 그런 시대라는 느낌을 갖게 영화를 찍은 거예요. 네네. 그게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보이죠. 확실히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는 과거의 홍콩을 더 좀 멋스러운 시대, 과거의 홍콩이 더 황금기, 과거의 홍콩을 더 좋아하는 느낌이 영화에서 좀 드러나지 않나요? 네네. 그런 많이 생각이. 드러났고 저는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영화가 걷는 거리들의 모든 조명들이 꺼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홍콩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 그리고 밤의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떠오르면은 낮보다는 밤에 화려했던 그런 조명들이나 간판들 막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곳이 하나도 없이 찍었더라고요. 심지어 그 2층 버스도 밤에 막 엄청 낭만적이게 찍어주잖아요. 다른 감독들이 다 그렇게 찍어주셨는데 광근분 감독님만 이렇게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때 홍콩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본인 스스로도 많이 불안의 요소가 들어갔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 제가 인터뷰 중에 한 마디를 발견했는데 풍요롭고 즐거웠던 30년대에 비해 80년대 홍콩은 지루하고 생기 없다. 이게 광근문 감독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 보면서 미드나잇 인 파리의 주인공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1920년대에 난 태어났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을 광근문 감독도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30년대, 80년대가 훨씬 좋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언제나 늘 예술가는 사라진 것에 대한 그리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사라진 시대에 대한 그리움이 광근문 감독에게는 30년대 홍콩이라는 게 이 뒤에 장만옥의 왈령옥이라는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 왈령옥이 1935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실제 그 당시의 배우 이야기잖아요. 그 영화도 30년대가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근문 감독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막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 되어가고 사람들이 세련된 도시, 아시아의 가장 세련된 도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 홍콩보다는 조금은 지금의 눈은 그 당시의 지금이요. 80년대 눈으로 보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30년대가 홍콩의 화양연화였다. 그러니까 일본이 40년대부터 이제 지배하러 들어오니까 일종의 그 벨 에포크라고 불리는 2차 세계대전 전에 그 유럽처럼 홍콩이 그 뒤에 좀 그 일본 지배로 들어가기 직전에 30년대 그때가 어쩌면 가장 낭만적인 그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영화를 보는 관객이 그 은근슬쩍 80년대 커플에게 이입하도록 좀 만들어 놓은 느낌 들지 않나요? 네. 80년대 커플이 돼서 이들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네. 그래서 저는 본인들끼리 막 갈등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30년대를 좀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저렇게까지 사랑의 진심인 게 오히려 좀 멋있어 보이고 좀 그리워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나요, 영화에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30년,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이후에는 홍콩의 도시에 불도 없고 뭔가 음악도 없고 춤도 없고
뭔가 그런 식으로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 남자가 80년대의 남자가 신발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잖아요. 매운방에게 연직으로 줄 때 그렇게 안 줬잖아요, 장국영이. 네,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80년대도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런 식으로 선물 상자 그냥 신발 상자만 두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뭔가 그냥 그 자리에서 고마워하고 맨발로 그 신발을 벗고 신고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매연방과 그리고 장국영을 볼 수 있다. 사랑을 한부 들었어. 네. 네, 일단 영화 속에서 특히 좀 기억할 만한 매연방과 장국영의 순간이 개인적으로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감독님이 그냥 의도하고 쓰셨던 거겠죠. 자, 본인은 입이 삐뚤어 있다, 막 이런 얘기인데 원래 그런 사람이 이제 부부는 뭐 반대여야 잘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삐뚤어진 입도 되게 예쁘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시대 때 치파오로 입은 매연방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섬세한 매연방의 연기를 또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새끼손가락 끝이 계속 올라가 있거든요.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여러분 엔차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각적으로 저 사람이 그 매운방이 그걸 의식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젊고 예쁜 장국영 보는 것도 되게 큰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그 시대 때의 옷을 입고 있는 장국영이 없어요, 영화에서. 네, 태양별이랑 이 연지구 정도? 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또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배우들이 저런 식의 뭔가 코스튬을 한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영화를 찍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이제 제한된 영화에서만 저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라도 봐서 너무 좋았어요. 네. 이게 장국영이 30살 무렵에 찍은 영화예요. 그리고 장국영은 2003년 4월 1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46이었고, 그 장국영이 4월 1일에 세상을 떠나고 같은 해 12월 31일에 매연방이 또 세상을 떠났거든요. 장국영은 뭐 우리가 아는 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고, 매연방은 원래 암이었는데, 원래 자궁경부암으로 계속 투병하고 있었지만 장국영 사후에 뭐 병세가 악화됐다는 얘기들은 뭐 계속 나왔죠. 그래서 46과 40살에 세상을 떠난 매연방과 장국영의 훨씬 젊었던 장국영의 30살 무렵과 매연방의 20대가 담겨있는 영화를 2026년에 우리가 지금 극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저는 장국영보다 형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뭔가 이 기묘한 이 시간에 이 시간의 뒤틀림 현상 같은 게 좀 느껴지게 돼.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영화의 안팎에 담겨 있는 시간을 내가 약간 통째로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하게 되는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어떤 순간부터 장국영의 더 이상 나이 드는 모습은 못 보고 있는데 나는 자꾸 나이 먹고 있고, 나는 계속 그를 추억하고 있고, 계속 뭔가 그리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너무 이상해요. 네. 이제 곧 매연방이 아마 동생이 될 텐데.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기분이 처음 볼 때는 계속 멋있는 언니였잖아요. 이제 그랬던 배우가 이제 나보다 동생의 나이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게 이 영화를 보는 중 가장 이상한 느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지금 어릴 때는 매연방이 이렇게 예쁜지를 몰랐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진짜. 게다가 그 콘서트 같은 거 하는 영상이나 노래하는 영상 찾아보시면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노래도 너무 잘하고. 네. 그래서 원래 가수로 더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매연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런 요즘은 땡튜브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네, 찾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질문에는 혹시 추가로 말씀하신 게 있을까요? 한예리 배우님께서는 극중 매연방 배우가 연기했던 장면 중에서 어떤 연기 톤이 특히 좀 기억에 남는지를 물어보신 게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초반에 장국영이 이제 만나러 왔을 때 아주 조금 문을 열어놓고 계속 가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이제 갔다가 쭉 자기 혼자 이렇게 있다가 다시 와서 확인했다가 이렇게 할 때에 그 아주 묘하게 이렇게 웃는 듯 안 웃는 듯 안 웃는 듯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땡길 때의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 너무 매력적인데 어떡하지?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종아리를 만지기 위해서 지폐 2장을 꺼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귀 한 번 만져봤으면 이러면서. 네.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국영이 연기한 진방은 여화가 술을 권할 때 그죠? 근데 술을 권할 때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겠죠?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미 죽을 각오로 같이 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지난번 지부에서는 그 질문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50년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자기를 데려가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50년 뒤에 여화를 다시 만난 그 남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도 궁금해요, 사실은. 본인이 다시 그런 시도를 할 용기는 없었지만 아마 그 후에 더 여화의 사랑이 정말 본인한테 중요한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핍된 어떤 사랑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본인이 있겠죠. 그렇게 뭔가 전전긍긍하면서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랬다고 뭔가 더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어떤 그 이상한 경계에서 본인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살아간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화를 봤을 때 어쨌건 여화를 알아보고 바로 그리워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도 한시도 여화를 잊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영화 속의 진방이죠. 장국영이 연기한 캐릭터가 그때 죽을 뻔하고 깨어났을 때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에 여화가 어떤 존재고 내가 했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지 그 나이에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 놀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나이잖아요. 예, 어쩌면 뭐 막연하게 뭐 이런 사랑은 앞으로도 또 가능할지도 몰라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랬다면 그 여자랑 결혼 안 했겠죠. 진숙명이었나요, 뭐였지? 근데 그거는 뭐 그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하는 비겁한 남자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원치 않는 결혼은 했을 수 있다고 보나 아마 그 사랑이 내 인생에 한 번 있을 단 한 번의 진짜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50년을 살아보니 50년을 살고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은 소변을 누면서 이제는 신발을 좀 신어 라는 장면 뒤에 나 좀 데려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국영이 이제 힘들었구나. 네, 그 영화 속의 진방이 이제 그 나이가 되어 보니 내가 예전에 여화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는 몰랐던 걸 이제는 깨닫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거를 쿨하게 두고 돌아서는 매운막 언니가 그래서 저는 더 멋있었죠. 면지구를 돌려주면서 네. 떠난. 그리고 잠깐만 질문을 좀 더 해보면 이거다. 50년간 저승에 있으면서 진방이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직접 얘기를 듣진 않았어도 죽지 않았다는 걸 왠지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화는 어떤 마음으로 굳이 이승까지 돌아와서 진방을 만나려 했을까요? 단지 사랑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되게 촌철살인 같아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진방이 왔나요? 이루고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왔던 거 아닐까라는 질문인 거죠. 정말 보고 싶은 마음만은 아니고 이 질문의 속뜻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뭐 혹시 뭔가 다른 마음은 한켠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 같은데요. 그냥 제 마음에는 저도 감독님이 관금붕 감독님처럼 사랑이라고 믿고 싶어서 그런지 만약에 정말 길이 엇갈려서 저승의 길이 엇갈려서 이 사람이 먼저 환생을 했다면 그렇게라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감독의 마음이었을 것도 같고 여화의 마음이길 바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사실 뭐 누구보다 대문자 F지만 잠시 제가 T가 되어 보면 사실 이렇게 그죠. 티를 불러와서 그죠. T. 사실 저는 영화에서 어떤 설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설정해놨으면 저는 항상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뭘 보여줄 건데를 궁금해요. 정말 좋은 관객이시네요. 네. 와. 그래서 설정이 이게 말이 돼? 라고 누가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말이 돼? 너 말로 했지 영화로 했겠냐고? 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의 설정에 대해서 굳이 문제를 삼고 싶진 않으나 사실 따지고 보면 애초에 여하가 와서 장국영을 찾는데 신문 광고를 낸다는 발상부터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네네. 예. 50년 전에 같이 그 약 먹고 죽었다고 믿고 있으면 신문 광고를 낼 리가 없지 않나? 없죠. 예, 죽은 귀신을 찾는데 신문에 광고를 낼 리는 없으니 그거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몰입이 되기 힘들 수 있으나 이제 다시 F로 돌아오면 F로 돌아오면 그 설정은 그 뒤에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한 일종의 좀 시작이 되는 설정에 불과한 거니까요. 그런 것처럼 저 역시도 어쩌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도 자기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온 건 아닐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고 싶은 관계인 거죠. 제가 이래서 비판가가 못 됩니다. 네. 그랬을 거다라는 확답을 내리기보다는 저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영화를 좀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밖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아쉬운 게 사실은 매연방 장국영이 함께 출연한 영화가 이거 외에도 한 두세 편이 더 있긴 한데 관금붕 감독과 함께 셋이 한 편 더 찍으려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한 2001년, 2002년 정도에 우리 이때 좋았잖아. 연지구 좋았으니까 셋이 한번 다 같이 뭐 한번 해보자라는 계획을 하다가 결국 이제 무산된 채로 영원히 이제 성사될 수 없는 미안의 프로젝트를 남긴 채 이제 두 배우가 떠나고 감독님 혼자 아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만들어지지 않은 그 작품에 대한 궁금함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매연방과 장국영이 만약에 지금도 살아서 활동을 했다면 어떤 배우로 어떠한 가수로 늙어갔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도 멋지겠죠. 네. 지금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살아있다면. 네. 그리고 장국영은 어떤 배우가 됐을까요? 누군가 지금 현 시점의 홍콩 배우들 중에서 되게 멋진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겠죠. 네. 왜냐면 분명 장국영한테 먼저 시나리오가 갔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그걸 거절하지 않았을 테니까 누군가의 자리에 저는 분명히 장국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감독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배우들한테 우리 지금 그때 너무 좋았으니까 뭐 또 다시 찍어보자 막 이런 얘기하실 때 빨리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가고 네, 시간은 가고 그게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계속 뭔가 추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영화를 많이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봐준다는 말이 아까도 그래 그렇다 치고 그래 내가 너 영화 사랑한다 치고 그래 이거 말이 안 되지만 내가 그래 마음 써서 막 이렇게 하면서 보는 관객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영화를 조금은 좀 더 말이 안 되더라도
그리고 어쩔 때는 모두를 설득하기 어렵더라도,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도 어떤 부분은 좀 과감하게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1987년의 사람이었다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주보이 배우가 연기한 만약에 신문 기자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지. 일단 귀신을 믿기는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귀신 믿지 않으세요? 저는 다 있다고 믿어요. 네, 제가 일단은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일단 존재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시대 때 매연방처럼 저의 집에 기녀가 왔다. 그러면 진짜 정확히 말하면 내 남자랑 사는 집에 네네, 내 그쵸. 남자랑 사는 집에 낯선 여자가 왔다. 네. 그러면 그 시대 때에 대한 걸 조목조목 저도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러면서 솔직히 심장까지 못 만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아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를 보면은 알 것 같기는 해요. 저는 한복을 잘 아니까 뭔가 이건 손바느질 막 이러면서 이거 천연 염색 막 이러면서 알 것 같은데 네 농담입니다. 네. 근데 이 영화는 전혀 귀신을 무섭지 않게 그려놨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별로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이런 귀신이라면 대환영. 네. 전 그리고 왕조연 같은 귀신이어도 대환영. 천연용 너무 예쁘죠.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뭐 대환영 정도가 아니라 네. 예, 죽어도 좋으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제가 어릴 때는 네, 제가 맞아요. 어릴 때 천녀연에 가서 함께 영화를 보던 저와 제 함께 영화를 보던 친구들의 모든 마음은 죽어도 좋으니 왕조연을 만나봤으면 좋겠다였죠. 저기 가면 있는 거야. 그죠. 유골함 저거 내가 갖고 오면 되는 거야 말이었어. 그래서 아마도 성룡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나 보지만 강근분 감독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영화로 완성이 되었고 저런 귀신이라면 사실은 그야말로 대환영이고 사실은 개이득이기도 하죠. 네. 영화에서처럼 조금 권태기에 빠져있던 그 현재 커플의 사랑에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사실 그 장면을 볼 때는 80년대 영화가 맞구나. 그죠.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30년대 배드신도 80년대에 묘사된 배드신도 연출이 80년대 비슷하다. 네, 일단 그 시절의 영화를 보면 배우분들께서 일단 목부터 등장하시죠. 네, 목부터 등장해서 그 다음에 얼굴이 들어오는 연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추억이 돋긴 했어요. 네, 저도요. 네. 이거 뭐 잠깐 우스갯 얘기입니다만 80년대 커플이 이제 사랑을 나눌 때 불을 껐는데 하나도 깜깜하지 않은 거예요. 애초에 저불을 왜 켰지 싶을 정도로 너무 환한 방향인데 갑자기 뭐 불은 꺼야 하니까 끄긴 껐는데 그 뒤에 장면들은 약간 지금 보니까 좀 웃기긴 했어요. 그때 봤으면 그게 가슴이 떨렸을까? 그랬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봐도 좀 유치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잠깐 영화를 안고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바닥에 눕히잖아요. 그 황금 침대에 안 눕히고 그래서 왜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렇네. 네. 그 생각을 못했네. 저는 왜지? 비싼 황금 침대에 눕혀. 그러려고 산 침대인 줄 네. 알았는데. 그래서 분명 그 뒤에 뭐가 있었나? 근데 감독님이 거기서 잘랐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다른 것들은 그 시간의 흐름이 느껴져서 오히려 좋았는데 지금은 느낄 수 없는 어떤 필름으로만 촬영하던 시절에 그 필름 질감으로 담겨져 있는 그때의 풍경을 보는 그 재미가 확실히 있었지만 단 하나 배드신 연출만큼은 80년대는 별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 괜찮은가? 한예리 배우님은 매연방처럼 짧고 굵게 전설이 되는 삶과 가늘고 길게 가는 삶 중에 선택해야만 한다면 이건 진짜 답을 알 것 같은데? 자, 뭔가요? 저는 이미 짧기에는 좀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왕 이렇게 산 건 뭐 길게 갈 수밖에 없겠죠. 가늘고 한번 길게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건 여화가 87년이 아니라 2000년대로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문 광고 대신 뭘 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오늘 재미삼아 드려보는 신문 질문입니다. 광고 대신에 인스타에 바로 이렇게 그 귀신 딱 사진 찍어서 그치, 셀카. 네, 셀카로 딱 찍어서 올리면서 3811 빨리빨리 막 이러면서 그죠. DM 달라고 아는 사람. 해시태그 3811. 네. 진방도련님, 12도련님에서. 그죠. 네. 여화가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시절이기에 가능한 멜로기도 해요. 실제로 감독님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멜로 찍기 너무 힘들다고. 멜로의 핵심은 어긋남이거든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다처럼 기차가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야 그 다음 얘기가 전개된단 말이에요. 만나기로 했는데 카톡으로 왜 와나?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 얘기 전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은 멜로들이 지금이 배경이라고 해도 자꾸 플래시백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사랑 이야기를 그려내는 이유가 지금보다는 훨씬 덜 연결될 때의 어긋남이 가능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87년이니까 신문 광고를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긋남이 생기고 이래서 나오는 애틋함은 일종의 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정지우 감독님이 유열의 음악 앨범을 찍고 나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정지우 감독님이 원래 본인이 시나리오를 써서 본인이 연출하는 분인데 그 시나리오만큼은 다른 분이 쓴 시나리오를 의뢰받아서 연출을 한 거잖아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완벽하게 자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연출하기로 한 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을 배경으로 멜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유열의 음악 앨범을 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었기에 가능했던 시절의 감성이 지금 이 영화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죠? 질문이 아니었네요. 네. 읽어주세요. 네. 이게 사실 질문보다는 지금 감상이 많아요. 한예리 배우님 길게 오래 갑시다. 지금 뭐 이런 게 올라왔고 현재 커플의 애정씨는 여배우를 주로 보여주는데 과거 커플은 장국영을 주로 보여줘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영화 촬영장에서 귀신이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한참 찍고 있을 때 진짜 귀신이 여화가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코믹했어요 라는 그쵸. 얘기도 있었고 감독님의 의지죠. 나는 이런 영화를 찍지 않겠다. 네. 일종의 성령 디스가 아닐까. 그쵸. 네. 그리고 이건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뒷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영화 속에 나오는 경극 장면을 원래는 제작자가 아마 관군봉이 빼자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경극 장면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야기 흐름상 사실 그렇긴 하잖아요. 굳이 장국영이 가서 경극 배우는 설정을 굳이 안 넣어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는 스토리인데 그걸 넣은 건 성룡의 고집이었고 성룡이 어릴 때부터 경극을 배우면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룡의 고집으로 저 장면을 성룡이 자기 무술팀을 데려다가 경극 장면을 다 합을 맞추고 한 거예요. 그 덕에 사실은 태양별이가 가능해진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네. 우리가 뭔가 의도한 대로만 굴러가지 않는 것이 성룡은 자기 욕심으로 나온 경극 장면인데 이게 장국영에게는 잊지 못할 태양별이로 이어지게 된 하나의 좀 계기가 된 거고. 운명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노역 분장은 솔직히 어떻게 보셨나요? 감독님이 왜 계속 어둡게 했는지 알겠어요. 빛을 거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드셨다. 저 분장이 지금 마음에 안 드신다 감독님이.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87년입니다. 그죠? 88년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시점이고 성룡은 인터뷰 때마다 엄청난 자부심으로 그 시절엔 그게 최고 수준의 특수 분장이었다. 네, 특수 분장. 그 어떤 분장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시절에 뽑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 분장을 했다고 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걱정을 했었거든요. 사실 진짜 등장할 줄 몰랐는데 노역 분장을 하고 진짜 등장을 해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걱정보다는 사실은 분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장국영을 사랑하는 그 주성철 편집장께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오열을
왜냐하면 생전에 장국영이 보여줄 수 없는 그 나이 때의 연기를 이 영화에서라도 본다고 주성철 편집장을 오열한다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약간 피식 그래 80년대 분장이긴 해라는 마음으로 좀 보긴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맞춰서 신체를 움직이는 장국영의 연기도 되게 좋았어요. 네. 사실 장국영이 뭐 되게 잘생긴 배우 또 뭔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배우의 이미지가 커서 그렇지 지금 이렇게 하나둘 그의 이제 하나둘 그의 기일 때마다 공개되는 영화들 보면 정말 재능이 뛰어나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다는 걸 새삼 좀 느끼게 되고 그 중에 한 작품을 지금 오늘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정신없이 지금 또 떠들다 보니까 앞에서 자꾸 계속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네요. 저도 사실은 이 매연방과 장국영을 핑계로 오랜만에 또 한예리 배우님을 지금 엄청 바쁘신 분을 이렇게 모셔서 오늘 이 대화를 했는데요. 네, 오늘 이 함께 한예리 배우가 사랑했던 매연방과 장국영이 나온 영화를 함께 보고 관객분들과 얘기를 나눈 마지막 소감. 이거 홍보할 거 있으면 홍보하시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누군가 이렇게 오랫동안 추억에 남고 기억될 수 있는 배우가 된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의 작품을 보고 싶어서 뭔가 가끔씩 그 사람이 나오는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꺼내볼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행운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얼마 전에 아비정전의 앞장면을 봤었어요.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어가지고 장국영을 보고 난 다음에도 보고 싶어서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좋은 배우, 둘 다 정말 좋은 배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들의 어떤 시절을 잘 가슴에 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네. 거기까지만 하실 거예요? 네. 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4월에 뭔가 있을 겁니다. 한예리 배우와 관계된 뭔가가 있을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매로. 네, 아니에요. 도전 아니에요.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이제 일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연출을 하게 됐는데요. 네. 4월 24일 날 이제 마리클레르 영화제에서 오픈이 되느냐고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10일 안에 편집을 마감해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오늘도 편집을 열심히 하다가 왔는데요. 네, 잘 마무리해서 아마 뭔가 편집이 시원찮긴 하겠죠. 후반도 뭔가 시원찮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볼 수 있는 영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바쁜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러내서 죄송한 마음에 그래서 4월에 있을 감독 한예리의 영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웅 본색과 그리고 아비정전 사이에 있는 영화가 연지구예요. 그 장국영의 필모그래피에서 그동안 우리의 가슴속에서 살짝 비어있던 빈자리 한 블록을 채우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천녀위원 영웅 본색을 거쳐 아비정전으로 그 뒤로 쭉쭉 뻗어나가는 장국영의 가운데 끼어있는 연지구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지금 보신 거고요. 이제 4월 1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는 또 새로운 영화 한 편이 추가됐다는 생각이 저는 일단 좀 기쁜 마음이 들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